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시장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이제 1조 6천억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크게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국내 증시만 이렇게 떨어졌다, 그 국내 증시만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들 같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MSCI 라지 이쪽 펀드에서의 자금 출회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롱숏 헤지 펀드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공매도를 왜 더 연장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에 따른 불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 끝자락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오늘 증시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장중에는 이제 2,37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출발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축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증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과 해외 증시의 강세란 부분 이런 데로 인해서 결국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고 오후장 들어서 그 부분이 더 커진다가 되면서 결국은 1.17% 하락한 2,32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9조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8월달 중순 이후부터 국내에서 물론 코로나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거래대금 자체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더 많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적인 매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반등이 쉽지는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인들이 1조 6,400억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61억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베이시스가 약화된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은 2%라는 하락이 떨어졌다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물 쪽에서가 더 큰 하락을 나타냈다는데 이는 대형주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 지수가 그나마 1%대 초반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던 것은 중소형 쪽에서가 강세를 띠면서 어느 정도 상세를 시켰다 되지 대형과 선물에서는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역시 선물 쪽에서 매도가 그게 크지 않았는데 장 끝나기 직전까지 꾸준하게 선물 쪽에서도 역시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좀 줄이긴 했지만 누적 순매수가 31,500계약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16%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프로그램 물량도 일부 출회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증시는 강세를 그대로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물론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지만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세가 따로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거래대금 14조 3천억 정도로 지난주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20조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히 과열을 나타냈었다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예전에 평균 거래대금으로 들어왔다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가 2,5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가 800억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유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실제로 이제 신흥국 쪽에 대해서 이제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볼 때는 어제 코스닥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중소에 대해서 들어왔던 수급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 MSCI 리밸런싱에 따른 대형주의 매도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연결 선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연결 선물 지수를 볼 때 우선은 앞전에 시장에서 크게 하락이 나타났었던 이때 가격대의 추세 라인대를 어제 다시금 내려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온다가 되면은 앞전에 6월 달에 시장에서 급락 이후에 반등, 조정, 상승이라는 쌍바닥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가 되는데 반대로 이 라인대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떨어진다 되면은 N자형 하락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 자체가 쌍바닥도 가능하지만 쌍봉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물 쪽에서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죠. 특히나 이번 다음 주가 되는데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우선은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도를 보면
장중에 9,570계약이라는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한 절반 정도 축소한 5,300계약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되고, 그리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매수를 하다가 결국 마감 무렵에는 4,700계약 매도를 함으로써 결국 투신권에서가 다시금 매도를 크게 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시장에서 8월 20일 날 하락이 떨어졌을 때 투신권에서가 약 24,000개 정도의 누적 매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32,000개 정도의 순매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투신권이 다시금 2만 계약이 소폭 넘어가는 매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31,500계약 정도로 앞전과 비슷하다가 되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에서 선물을 중심으로 반등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투신권에서의 쇼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게 나온다면 국내 증시가 어제의 이슈 자체 하락이란 부분이 단순히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적인 문제로 조정을 좀 더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선물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옵션 포지션, 지난주 금요일 거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선물 마감이 312.5에서 315 이 사이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콜 쪽의 매도가 247억이 있었고, 특히나 317.5 자리에 85억이라는 대규모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가 막혀 있었고, 반대로 밑으로도 이제 푼 매도가 있었는데, 푼 매도 같은 경우는 305에서 307.5포인트 정도 있었기 때문에 위가 막혔고 아래도 제한적이었다, 이 부분은 동일했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장이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305에서 307.5짜리 이 사이까지 내려왔다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전체적인 콜 매도가 앞전에 247억에서 161억으로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콜 매도가 축소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수익을 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풋에서 보게 되면 풋 매도가 앞전에 200에서 210억 정도로 늘어났다 된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밑으로 내려간다가 역시 막혀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 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의 숨고르기 형태는 동일하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 구간 왔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된다 했을 때는 역시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 되는데, 결국 305에서 315포인트라는 이 구간대에서의 흐름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전주인데, 보통 프리빼기를 할 때는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을 보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상당히 진폭을 나타낸다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나타난 다음에 다음 주에 시장에서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어제 장 초반에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오전장까지도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전에 고가 라인이 3,450포인트 전후였었는데 3,430포인트까지 올라오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소폭의 약세 마감을 했다 됩니다. 우선 중국에서 오늘도 이제 차익신 구매자 지수라든지 중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이 부분 동일한데, 어제 국무원에서 발표했었던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51.2였고 전월이 51.1이었습니다. 발표치는 51 정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 나타날 때가 경기가 확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속 확장세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대규모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7억 위안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어저께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거래일이었는데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0.68%의 상승을 나타냈고,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78%의 하락이 나타난 모습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로는 자동차, 아무래도 테슬라 효과가 좀 컸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띄었다 되고요. 그에 반해서 금융 쪽을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소재, 산업재, 통신 등이 소폭 하락을 나타냈다 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왔다 그런데 전에 변동성 지수가 15% 급등한 26.4로 25선을 넘어섰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미증시가 8월달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상승을 보였다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8월달 상승이 역대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데 그에 따른 경계감이 9월 달부터는 미 대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변동성 지수를 높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동 없이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되었고 MSCI 코리아 인덱스가 금요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부분을 국내 증시가 상승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 그리고 환율 역시도 장중에 1180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결국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다 영향까지 받으면서 2.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일 국내 증시가 하락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장중에는 3%가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92선 초반까지도 떨어졌다가 되고 거의 연중 최저치 수준을 보인다가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약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부분이 외국인들의 결국 대규모 매도 이 영향이었다라고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오늘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환율도 다시금 좀 더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가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진 모습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 지수가 앞전에 6월 달에 한번 상당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다가 그 나서 다시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7월 달과 8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25선 미만에서 움직였다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강세를 띠면서 26선대를 올라섰다가 되죠. 그러면 현재 변동성 지수가 추세의 상단 자리에 들어와 있다 되는데 이 라인대가 실제로는 두 번째 자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가 됩니다. 다만 이 라인대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간 다음에 지지를 밟고 윗자리로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미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까지는 조금은 염두를 해 두어가지고 변동성 지수를 당분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시장 보도록 하죠. 전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가 1.1% 하락을 했다가 되고 코스닥이 0.8% 하락했는데 실제로 대형 지수가 1.79%로 나타나면서 대형 지수가 역시 수급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됩니다. 반면에 중형 쪽에서가 2.4% 급등했고 소형 쪽에서가 1% 상승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스닥과 중소형, 즉 어제 MSCI 리밸런스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가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했다 되죠. 특히 이제 IT 쪽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쪽에서 하락이 크게 나타난 케이스였고 은행 역시도 하락이 컸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 증권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하락이 있었고 뭐 철강 건설 서비스 나머지 다 하락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IT와 은행에서의 하락이 좀 더 컸다가 되고요. 반면에 강세를 띄었다가 된 쪽에 의료 업종이 8월 중순 코로나 관련해서 확산이 나타나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이 의료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기계 쪽에서가 조선보다는 기계,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9월달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임상 결과가 나왔을 경우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가장 경기 민감해서 현재 실적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은 쪽이 자동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그나마 버텼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통신 쪽도 SK텔레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부분에서 따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수를 상당히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CJ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쪽에 대해서는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CJ 신풍제약, 알테오젠이 상당히 강한 상승과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된 모습이었고, 그다음 SK텔레콤 역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1,000억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순수화학 쪽에서 가치주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쪽이 최근 들어서는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넷마블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슈핑앤코리 하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규모는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시총 최상위가 역시 가장 큰 매도 물량을 받았다 됩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5,400억 엄청나게 또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세트리온, 카카오 이런 쪽이 이제 최근 들어서 시총이 상당히 높아진 성장주 언택트 관련이다. 이쪽 역시 매도가 크게 나타났고,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은행까지 하면서 시총 상위주 전반적인 매도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거는 뭐 시총 어저께 매도 순위에서 한 15위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삼성 SDI가 제일 밑에 있는데 삼성 SDI도 250억 정도 매도가 날 정도로 전일 시총 상위에 대한 대형주들 전반적인 매도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인데,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시장에 빠졌으니까 뭐 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기간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결국 기간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우호적으로 전개된다. 이 부분을 확인한다 정도가 됐고, 롯데케미칼 역시 동반 매수였고요. 삼성 SDI가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 LG화학하고는 삼성 SDI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달 중순 지나고 나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거기서 전고체 관련된 이제 2차 전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가 삼성 SDI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삼성 SDI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넷마블이라든지 LG전자, 현대글로비스, 뭐 LG화학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역시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매도로 보게 되면은 기간에서는 SK텔레콤 오히려 매도를 했다 되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역시 매도가 나타났고,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타났다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면서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이 들어오다가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대규모 매도가 반도체에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금 좀 일부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중소형 쪽에서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 나타났다 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대부분 최근 들어서 중소형 쪽에서가 강하게 나타난다 되는데, 지금 현재 8월달 시장을 보게 되면 8월달 지난달까지가 장중에 주중에 이제 월 중에 이제 하락을 크게 나타났다가 회복하는 국면이 실제로는 대형 쪽은 거의 반등이 좀 약하다가 된 기수고, 반대로 중소형이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하락했던 자리대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소형이나 코스닥, 물론 코스닥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이기는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도 중소형 쪽이 좀 더 강하다는데, 이 부분은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수급 좀 쏠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합주가지수가 아까 선물지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박스권 안을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위쪽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라인대를 깨게 된다면 다시 한번 2170이라는 자리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또 한번 밟을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다. 쌍바닥이랑 쌍봉 양쪽이 다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늘 반등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231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라인대 지지를 해준다면 결국 2310에서 2370이라는 앞전의 박스권 라인대를 어느 정도 다시금 지켜낸다 되기 때문에 그럼 기간 조정 형태가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형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1.79%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
하락자리 대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지수가 더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서 받을 때는 조정폭이 더 크지는 않는다고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쌍봉 형태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대형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 하락폭이 약 3% 정도 떨어진다고 되기 때문에 추가 조정폭이 크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지 여부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코스닥을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앞전에 계속해서 저점 상승 추세 이 라인대가 중심이었는데 이 라인대를 8월 중순에 이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기로 했는데 이 라인대 계속해서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죠.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0에서 850이라는 박스권 기간 조정 형태가 이어진다는데 결국 이 라인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밑으로 한번 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반등이 더 강했다 되고 상대적으로 역시 대형이라든 이쪽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반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쪽이 더 월등히 움직였기 때문에 차별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중국 증시는 상단 돌파 기대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도 괜찮고 다 괜찮다 되는 부분이 현재 중국인데 이쪽에서의 강세란 부분이 신흥국 전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국내에선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에서 첫 거래일 보통 이제 액면 분할한 다음에 첫 거래일은 보통 강세가 잘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였다라고 볼 경우 그 이후에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초에는 미 하원에서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개한다. 이렇게 현재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미국 내에서의 시총상위 기술주들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의 비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가 조정이 나올 경우 그 외적인 쪽에서가 받쳐줄 흐름이 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이쪽에서 많이 끌고 갔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정이 나올 때 가파른 조정이라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는 단기 차익 실현 이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다면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나오고 패시브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볼 때 전에 MSCI 라지 리밸런싱 이 부분이 상당히 컸는데 이 부분에 따른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옵션 만기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벨 실수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바닥 다지는 과정 나타나듯이 그런 흐름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 준다 되죠. 그래서 오늘 현재는 예상이 뭐 국내에서는 200명 조금 넘었다 정도 되기 때문에 해외 유입자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한 220명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은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 1주에서 2주 정도 더 필요하다 될 텐데 그래서 나중에 100명 이하까지 떨어지는 과정 역시 필요하고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국내 자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월에서 10월 이번 달 오늘부터 이제 9월인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어저께도 설명했듯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정책이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좀 더 키운다 쪽이 우세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미 대선에 따른 정책 테마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정책 테마 자체가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주가 성장주 내에서는 가장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310에서 2410이라는 이번 주 밴드는 아직까지 유지를 한다 하던데 2310포인트 전후의 지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코스닥도 동일하게 현재는 동일한 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볼 때 최근 들어서 조금 박스권에서의 중간 마디 가격이 2345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회복을 해준다면 이번 주 중에 2370포인트를 상향 돌파를 시도도 가능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볼 때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종목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보다는 현재는 여전히 자동차 관련이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자동차 역시도 그린 뉴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해서 TV 수요가 증가를 한다를 비롯해서 실적 전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관점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코스닥 거래대금 여전히 높다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동일할 것 같고요. 조선, 기계, 철강 이런 쪽은 올라간 폭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저도 생각보다 너무나 크게 리밸런싱이 나타나서 사실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나타나지만 않으면 어저께 단발성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과 선물 쪽에서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